자, 아트셀즈입니다. 오늘 그 아우디 송파 전시장에 정상찬 주임과 함께 아우디 A4 차량 리뷰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어차피 한번 오신 김에 Q7만 보고 가시는 게 좀 아쉬우실 수 있으시니까 형님은 안 나오시더라도 제가 좀 아쉬운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A4 모델도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어느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 된 다음에 이제 막 출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안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1년식 모델이고요. A4 모델 하면 아우디에서 어떤 좀 그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A4 모델은 사실 아우디 A6와 A4와 동일하게 가장 아우디 브랜드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가 생각을 하면 A4를 가장 많이 꼽아 주셨고요. 네. 여성분들이 가장 디자인적으로나 차량 완성도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한테는 혹시? 남성분들한테는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아우디 브랜드가 갖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남성분들도 매니아층이 있으시긴 하지만 형님 아우디 A4 좋아하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싫어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 그냥 A4 하면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우수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뭐 내가 딱 뭔가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포인트로 해서 오늘 빠르게 또 한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리뷰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렇죠. 빠르게 한번 보시죠. 자, 전면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보시는 모델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아우디 모델들은 이제 컴포트하고 프리미엄 라인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차이점을 두는데 그 차이점은 아까 뭐 Q7이라든지 뭐 A6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옵션의 변화가 외관상으로도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모델이냐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모델 들어가는 건 범퍼와 그릴 라인들 부분들이 컴포트와 프리미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컴포트를 보셔도 그렇고 프리미엄을 보셔도 그렇고 두 가지 차량을 동시에 두지 않는 이상은 차이점을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BMW 차량처럼 M 스포츠 패키지와 기본 라인업들이 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옵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보통 차량 구매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외관상에 보셨을 때는 이제 휠 인치와 디자인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역시는 휠은 조금은 멀리서 찍어야 된다? 멀리서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다. 휠 좀 잘못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개비 형상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아까 Q7보다는 잠깐만 가까이 가도 돼?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 측면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무난한 어떤 그런 준중형 세단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릴을 이어줌으로써 차량을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럭셔리 클래스에 넣어주는 그런 디자인 방식인데 사실 A6 같은 디자인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는 패밀리 룩으로 많이들 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 동급 대비해서 차량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사실 동급 대비해서 독일 3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반듯하고 넓은 공간일 거예요. 짜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자로 길이를 재볼게요. 안쪽으로는 대략 한 105cm 정도. 네, 세로 길이 105. 그다음 가로 길이가 이 안쪽에 이제 그 부품 안쪽까지 쭉 이렇게 다 해보면요, 한 120cm 정도 나오고요. 105, 120에 높이가 5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05, 120에 50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인 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차량 트렁크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식은 아니고요. 네, A4 자체는 트렁크가 수동이라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폴딩은 혹시 뒤쪽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뒤쪽은 불가능하고 그 뒷좌석에서는 가능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뒷좌석 사이즈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제가 지금 앞쪽에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정도 수준으로 세팅을 해뒀고 뒷좌석 한번 사이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줄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7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여기 중간 지점에서부터 위에까지로 하면 8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장이 184 정도 되는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무릎 공간 나오고요. 발 아래쪽 공간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들어가 정도 나오니까요. 뭐 타고 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뒤쪽에 여기 헤드레스트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신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뒷좌석은 이 정도를 리뷰하고 우리 다시 정산산 주임이 앞쪽에서 네, 앞쪽으로 가시죠. 앞쪽 인테리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포트하고 프리미엄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냐 아니면 알루미늄 소재냐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옵션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옵션적인 부분은 일반 컴포트 모델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1열 시트가 열선과 통풍 시트가 가능하고요. 컴포트는 열선 시트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의 옵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A4 모델 구매하실 때 컴포트 모델이랑 프리미엄 구매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옵션 차이 다시 한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핸들 열선까지.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과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난 필요가 없다, 나는 굉장히 좀 열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포트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우디 우리 1타 강사 정산산 주임 조언 간단하게 사주님 마무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귀여운 A4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출시 라인업이 이제 Q4 이트론하고 또 Q2, Q3 계속해서 모델 라인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효준이 형과 계속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자주 뵐 거고요.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고 후유증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우리 정상산 주임 아우디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유쾌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알찬 아우디 소식으로 정상산 주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